안녕하세요, 카즈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에이전틱 코딩 시리즈 누구나 할 수 있게 영상 하나로 총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바이브 코딩을 시작한 이유는 진짜 간단한데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리즈는 크립토신에서 바이브 코딩과 함께 실제로 알파를 창출하여 유용하게 돈을 버는데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결국 사람은 관리만 하고 잡다한 일들은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해결해주는, 쉽게 말해서 돈복사 머신 혹은 모내기를 해주는 자동 농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제가 만든 앱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공개 서비스로 배포한 가격갭이랑 펀딩갭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고요. 거래소별 히트맵 탭에서 거래소별 가격 차이도 볼 수 있고, 펀딩 탭에서 각 티커의 펀딩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탭에서는 최근 24시간 동안 제일 큰 갭은 어떤 티커에서 발생했는가 또 볼 수 있고요. 7일로도 설정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세창에서는 퍼프텍스 볼륨,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 TVL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기간별로 이렇게 증감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I도 마찬가지고 TVL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아비트라지에 대한 원론적인 강의 내용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대시보드에서 갭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갭 히스토리가 뜹니다. 예시로 지금은 이 종목이 갭이 3%여도 계속 3% 근처를 유지했던 종목이기에 지금 들어가도 손익비가 좋지 않은 종목이죠. 이런 지뢰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펀딩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에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며, 본론으로 돌아가 일단 더 수월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 독자층에게 제가 기대하는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딱 중급 입문자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파이썬은 기본 문법, 변수, 함수, 조건문, 반복문, 클래스를 알지만 혼자부터 처음부터 설계하기는 어려운 정도. 코드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빈 파일에서 시작하면 막막한 단계. C랑 리눅스는 대략 C 코드를 보면 따라갈 수 있고, CD, LS, CAT, grep, chmod 같은 기본 리눅스 명령어는 쓸 줄 아는 정도, 컴파일이 뭔지 아는 수준 정도면 충분합니다. 리눅스 명령어까지 숙지를 해두시면 매우 수월하게 에이전틱 코딩을 진행할 수 있고요. 막상 처음부터 만들려면 손이 안 나가는 상태, 딱 이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일단 1편 글을 설명해보면 개발 환경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오픈소스인 제일 유명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WSL 설치 가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WSL이 필요한가? 여러분 대부분 윈도우 사용하시죠? 근데 코딩 도구들 대부분이 리눅스 기반입니다. 서버도 리눅스, 봇 돌리는 환경도 리눅스. WSL은 Windows Subsystem for Linux의 약자인데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이 기본으로 유닉스 기반이라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VPS 같은 해외 서버에 24시간 봇을 세팅하는 법도 다룰 건데 그때도 리눅스 명령어를 알아야 합니다. 설치 과정은 매우 간단한데요. 윈도우 탭을 열고 파워셀을 열어줍니다. 파워셀을 오픈한 다음에 WSL 인스톨 입력을 해주시고요. 데부팅을 한번 진행해 줍니다. 파워셀에서 설치 가능한 WSL 옵션들을 표로 만들 수 있는데 안정성이 제일 높은 LTS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LTS는 롱텀 서비스의 약자로 업데이트는 적은데 버그가 날 확률도 적은 그런 운영체제입니다. 저처럼 우분투 LTS 버전을 설치하실 분들은 WL 인스톨 D 우분투 24.04 해주시면 되고, 우분투 설치가 끝나면 자동으로 시행되면서 계정 이름이랑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0000 혹은 1234 이렇게 해두셔도 돼요. 이후 파워셀을 새로 열고 WSL L하고 버전을 한번 보면 우분투 24.04 이렇게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러닝이면 성공한 겁니다. 이제 VS 코드 IDE를 연동할 건데 이후 비주얼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자신에 맞는 운영체제에 따른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확장 프로그램으로 WSL을 입력하고 설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웹사이트에서 WSL 확장 프로그램을 인스톨해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수는 3,800만이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이후 Get Started with WSL 눌러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버튼을 눌러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WSL 환경을 구축해줍니다.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이후 터미널에서 이 명령을 입력하셔가지고 해주셔도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자용으로 코덱스나 클로드를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VS 코드로 가주시고 좌측 하단에 WSL, 우분투 24.04 이렇게 뜨면 성공입니다. 이후 네 번째 확장 프로그램 탭을 눌러주시고요. 자신이 만약에 챗 GPT의 구독권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코덱스를 검색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혹은 자신이 클로드를 사용하신다 클로드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꼭 공식인지 설치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시로 클로드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에 원하는 코드들을 설계하거나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웹에서 이용하는 코딩 버전이랑은 차원이 다름을 느끼실 겁니다. 예시로 코덱스 웹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코드를 원한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IDE에서 작업하시면 되고, 이 뒤에서 설명할 CLI 버전도 있는데 CLI 버전이 아무래도 제일 성능이 좋고 더욱 복잡한 구현까지 가능합니다. 혹은 클로드 코드도 웹에서 이용 가능한데 모델을 꼭 오프스나 소넷 이상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프스는 크레딧 사용량이 제일 빨리 닿는 대신 제일 똑똑한 모델이고, 소넷은 그냥 무난하게 제일 똑똑하진 않지만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1편은 끝이 났고요. 이제 2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LLM을 효과적으로 부려먹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맥 유저분들은 WSL 설치 안하고 바로 2편부터 넘어오시면 됩니다. 1편에서 개발 환경을 세팅했으니 이제 AI한테 일을 시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코딩을 AI한테 시키는 건 결국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인데, 같은 AI를 써도 프롬프트에 따라서 결과물 퀄리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입력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개발자분의 블로그를 참고해서 GitHub를 연결해 두면 커밋을 하거나 레포 업데이트 이후 다운로드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버전 관리가 수월해지는 건데, 실제로 자기가 잘못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코드 베이스가 엉망이 되었다 9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혹은 다른 PC에서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들을 언제나 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배포도 가능합니다. 일단 GitHub을 연동하기 전에 컴퓨터에 Git이 설치되어 있나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없다면 Git 다운로드하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 중인 GitHub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계정이 만약에 아직 없다면 GitHub 계정을 만드시기 추천드립니다. 내 프로젝트를 GitHub에 올리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소스 코드를 VS 코드를 이용하여 원격 저장소인 GitHub에 올리는 과정입니다. Git을 이용한 버전 관리는 GitHub 좌측 세 번째 탭에 위치한 소스 제어에서 할 수 있습니다. Git 프로젝트를 설정하시고, 만약에 프로젝트 소스 제어 탭을 처음으로 열었다면 아직 Git 설정이 완료되지 않아 소스 제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과 표시됩니다. 레포지토리 초기화를 누르면 Git 폴더가 프로젝트 내에 생성되며 버전 관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커밋도 자신이 손으로 하시겠다 이러면 이 부분도 숙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GitHub 계정을 만들고 GitHub의 게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로 게시를 하면 자기 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백팩 거래소의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자동화 봇을 만들었는데요. 블로그에도 공유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예제로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은 버그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고쳐서 사용하시거나 자신이 직접 구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배운 팁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거래소 API나 외부 SDK를 이용할 거면 일단 키 인증 파일부터 만들고, 잔고 조회 기능을 만들고, 포지션 조회 기능을 만들고, 거래 로직 기능을 4개를 따로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야 따로따로 디버깅하면서 차근차근 정상적인 파일을 만들어가는 게, 처음부터 어떠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봇을 만들어 한 것보다 훨씬 많은 크레딧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예시로 NA님이 작성한 꿀팁을 참고하니까 술술 해결되었는데요. 제가 초반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거는, 내가 프로그램 초보니까 너에게 디버그를 맡기기 위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출력을 해서 너에게 말할 수 있게 짜줘. 그리고 사용 방법을 하나씩 초보자라 생각하고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처음에 쓰는 메시지로 항상 이거를 작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본다면 좋은 퀄리티의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 이용해 보면서 결국 제일 똑똑하고 에이전틱 코딩에서 최강자는 클로드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외부 라이브러리 웹에서 검색하면서 수정 코덱스보다 챗 GPT 에이전트 모드를 이용해서 파이썬 파일을 주고 디버깅하거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코드를 GPT로 짜도 되긴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API나 SDK 연동 수준이 낮아서 코드를 새로 고쳐 써야 될 때가 많고, 이거는 글을 작성했을 때 코덱스 5.1 기준입니다. 이게 클로드를 웹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코드 길이가 길어지면 코딩하다 멈춥니다. 계속하기를 매번 눌러줘야 되는데 유로 버전도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덱스나 클로드를 설치하거나 CLI 환경에서 클로드나 코덱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커서도 좋다고는 하는데 찾아보니까 비싸고 느려도 결국 소넷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소넷 모델은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제품이기 때문에 엔트로픽에서 직접 구독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사용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커서도 어떤 거냐면 VS 코드처럼 IDE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구독한다면 클로드랑 커서 정도 찍먹해 볼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은 클로드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는 VS 코드에서 코덱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VS 코드 자체가 샌드박스 환경이라 실시간으로 API 코덱스 웹 버전 사용 시 인터넷 검색이나 외부 자료 참고가 가능한데 이것도 결국 로컬에서 MCP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MCP는 3편에서 설명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편에서 얻어갈 팁으로는 바이브 코딩은 알고리즘을 손으로 다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알고리즘 논리와 구조 검증, 의도를 LLM에게 전달하며 프로그램 설계, 실행들을 담당하고 반복적인 구현과 수정은 LLM에게 맡기는 것이 이상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반장이고 코드 짜는 애들은 일용직 계약인 겁니다. 반장은 이거 해라, 그 다음 이거 틀리면 다시, 왜 순서인지 설명해봐, 이 정도만 지시하지 망치질까지 반장이 직접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LLM은 노동력입니다. 코드는 공짜가 아니고 지시는 디테일할수록 품질이 올라갑니다. CLI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방법, MCP 서버들 연동해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기, 이거는 광고니까 외부 링크 접속은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 글을 쓸 쯤에 이쯤에는 성과가 나왔는데 최근 만든 프로젝트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풋프린트 차트도 제가 직접 개발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시간 오더북 델타 증감률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 볼륨이 순 매수세가 강한지 순 매도세가 강한지, 뭐 CVD 아니 뭐 여러가지 타임프레임도 지원하고, 아무쪼록 제가 트레이딩할 때 유용할 수 있게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퍼프덱스를 저렴하게 채굴하기 위해서 퀀트 백테스팅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시로 트레이드 수가 100개 이하면 사실상 실거래가 불가능한 전략이니 100으로 최소치를 맞춰주고 수수료를 0.0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볼륨을 쌓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값 찾아보려고 집 그래픽카드도 바꾸고 밤새 한 달 정도 딥러닝만 계속 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모든 것들은 제가 클로드 오프스 4.5 모델로 만든 건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2월 12일 기준으로 오프스 4.6이 최신 모델입니다. 저는 $200짜리 플랜을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으로 하면 375,000원, 즉 PC에서 결제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WSL 위에 설치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WSL 검색해서 터미널을 여시고 컬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컬 명령어가 안된다, 그러면 10월부터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 GPT에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신이 진짜 바이비 코더다, 그러면 이 사진 캡처해가지고 저녁 설정에 추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파일 수정, 읽기, 쓰기, 인터넷 검색 등 하나하나 원래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게 자동으로 다 승인해주는 기능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AI한테 더 많은 주권을 주기에 편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때는 이것저것 모델 다 사용해봐서 유로 구독만 달에 수십만 원이 깨졌는데요. CLI 코드를 써보니
신세계고 MCP를 또 써보니 다른 신세계였습니다. 왜 진작에 MCP를 사용 안 했지? 왜 진작에 CLI 사용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코딩 지식도 이제 계속 코드만 보다 보니까 클로드가 찾기 전에 제가 먼저 버그를 캐치하기도 합니다. 항상 크레딧이 모자라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이 당시에 말했는데 어제만 $400 넘게 크레딧을 사용한 것 같아서 요즘 아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GPU로 7빌리언짜리 모델을 로컬에서 구동해 보았지만 4090이나 5090 사서 돌릴 바에 그냥 프론티어 모델인 GPT 5.3이나 오프스 4.6을 빌려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잘하면 동복사 머신이 나올 것 같은데 단순 노동을 자동화하거나 남들 코드 기능을 보고 직접 구현해서 따라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는 에이전트나 플러그인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 전 최대한 에이전트랑 스킬, MCP 적극 활용을 합니다. 단점은 크레딧 소모가 정말 빨라지는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한 10배는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이 중에서 에이전트 그냥 뭘 다운로드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다운로드율 3000 넘어가는 거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스킬도 자신이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 받아주시거나 혹은 그냥 제일 위에 있는 3개만 다운로드 받아주셔도 됩니다. 커맨드 이런 것도 유용하고요. 세팅스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다 다운로드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 다운로드를 해둔 상태고요. 그리고 훅 이것도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WSL을 사용하고 있어도 윈도우로 알림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로드한테 지금 WSL 환경인데 너의 작업이 끝나면 알림이 오는 알림 세팅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알림 세팅하는 법 알려줄 겁니다. MCP 이게 제 신세계를 선사해준 기술인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예시로 GitHub 이건 필수로 추천드리고요. 웹패치 이것도 필수, 컨텍스트 7도 필수. 나머지는 자신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것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는 이제 공식 MCP 서버들을 모아둔 곳인데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다 모델 컨텍스트 서버들인데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되고요. 불필요한 거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플랜 모드를 꼭 오프스로 사용하고 처음 플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제일 효율이 좋다 생각드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시고요. 클로드 CLI 버전이 설치가 아직 안 된 상태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설치를 진행해 줍니다. 이후 이렇게 클로드를 실행시키면 자신이 지금 사용하는 모델과 현재 버전이 표시가 되는데요. 예시로 꼭 무언가 프로그램 새로 만들기 전에는 Shift하고 탭을 눌러서 플랜 모드 온 이거를 꼭 해주셔야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 확률이 올라갑니다. 예시로 저는 고래 추적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같이 만들어 볼 프로그램이 바이낸스 대량 주문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텔레그램 알림으로 비트코인 100개 이상, 이더리움 1000개 이상 체결되었을 때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봇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플랫 모드를 키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 에이전트는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웹 서치를 통해 가지고 바이낸스 웹소켓 API를 직접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기존 코드가 없다는 가정하로 기존 코드 참고하지 말고 자체 구현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에이전트를 이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구현하면 될지 계획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게 웹하고 CLI의 제일 큰 차이는 CLI는 파일 직접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령어 시행도 가능합니다. git 커밋도 자동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고 코드 실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CLI 환경이 유리한 거죠. 하지만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웹만 사용이 가능한데 CLI 버전이 웹에서 사용 안 되는 건 단점입니다. 이렇게 저는 끝났을 때 알림이 오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알림이 왔으면 다시 돌아가 줍니다. 예시로 텔레그램 보토큰과 채팅 아이디 이미 가지고 있나요? 없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고 없다면 텔레그램 봇 생성 가이드까지 클로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이 계획을 이중 검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전 GPT로 가서 코드를 붙여넣고 띵킹 모드 익스텐드를 선택해줍니다. 더 길게 생각하라고 말이죠. 넌 실리콘밸리의 시니어 개발자야. 취약점이나 고칠 부분 혹은 개선할 부분, 지금 상태로 이런 식으로 GPT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클로드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일단 이렇게 코드 리뷰가 나온 거를 또 복사를 해가지고 VS 코드 4번에 한번 넣어주시고요. 그 GPT도 동작은 하겠지만 운영하다가 한두 번 터지는 봇 구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 지시문, 체크리스트도 복사해가지고 또 주면 되고, 지시문을 모두 복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토큰 사용량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코드 퀄리티가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후에도 우려했던 버그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 만드는 플랜을 심층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넘쳐나거나 구독권 한도가 남아돈다. 그럼 한 세션에서도 에이전트를 병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병렬로 10개 심층 분석을 해줘.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됩니다. 앞편은 트위터에도 작성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1편, 2편, 3편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4편이 난이도가 제일 높습니다. 클로드 코드 총정리, 그리고 오프스 4.6 신기능, 에이전트 팀이라는 멀티 에이전트도 활용을 해볼 건데요. 2월 5일날 오프스 4.6이 출시되면서 에이전트 팀 기능이 같이 풀렸는데 이 기능이 정말 미쳤습니다. AI 에이전트 여러 마리가 동시에 코딩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엔트로픽 사례를 보면 16개 에이전트를 띄워서 C 컴파일러를 만들어서 커널을 빌드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천천히 합시다. 일단 계속 제 개인적인 웹사이트도 유지보스를 진행을 했고요. 펍덱 볼륨을 싸게 작업하려다가 퀀트 연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2년 정도 공부하다가 때려친 분야라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요. 한 달 동안 데이터들을 38만 3,714개 백테스팅 하니까 어느 정도 쓸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GPU 기반 딥러닝이나 강화학습까지 하면 좀 괜찮긴 한데,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고요. 결과까지 한 발짝 남은 것 같아서 뭔가 설레면서도 이 과정이 생각보다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4편에서는 신세계를 느낄 만한 포인트가 무려 2가지가 있습니다. 클로드 MD를 100% 활용하는 법, 그리고 오프스의 신기능을 제대로 쓰는 것. 이 2가지만 제대로 적용해도 워크플로우는 확실히 한 단계, 아니 3단계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서 플랜이 나왔는데, 이제 리뷰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프로덕션급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1번 혹은 2번을 눌러주시길 추천드리고요. 1번은 지금 플랜 내용 제외, 뒤에 대화 내용은 없애고 진행을 하겠다. 내가 컨텍스트 길이에서 이점을 볼 수 있는 거죠. 2번은 위에 있는 것도 냅두고 지금 계획을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전에 대화했던 내용도 기억을 하면서 플랜을 구해놓는다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1번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하는 팀워크, 에이전팅, 각 전문가 소집해서 구현해줘.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팀 5명 각 전문가 소집해서 구현해줘.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 하고 지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에이전트로 만들어가지고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또 전문 기술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Shift하고 위아래 버튼을 누르면 지금 어떤 에이전트가 얼마 많은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 리뷰 에이전트들을 투입하고 코드 결과를 검증할 겁니다. 오프스 4.6의 등장으로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최대치로 활용하는가, 제가 여러 번 사용을 해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봤는데요. MCP 이후 심화 내용으로는 개인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점 위주로 일단 128개의 출력 토큰을 이용할 수 있고요. 원래는 긴 코드를 생성할 때 중간에 잘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복잡한 모듈 전체를 이제 한 번에 생성 가능해진 거고, 어댑티브 띵킹,
클로드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사고 깊이를 이제 알아서 조절합니다. 간단한 건 빠르게, 복잡한 건 깊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건데, 원래는 버그인지 심층 분석 이렇게 했어야만 심층적 사고를 했는데, 이제는 심층적 사고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합니다. 비효율적인 심층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죠. 에이전트 팀이 이번 편의 하이라이트인데, 아래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일단 에이전트 팀이 무엇이냐,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코딩하면서 대화하며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회사 혹은 팀처럼 코드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지금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세팅 제이슨에서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 팀 1, 즉 활성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그냥 클로드 들어가셔가지고 에이전트 팀 베타 기능 활성화해줘, 이후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쉬운 버전으로 제가 사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반장님이 하나 있고 팀 리드를 맡고 있습니다. 상하차를 하는 사람 2명, 서류 담당하는 거 하나, 그리고 뒷정리하고 보고하는 거 하나, 이렇게 서로 실시간 대화하며 협력하기에 이런 식으로 기업가치 체계적인 형태를 병렬적이지만 하나로 묶인 팀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로 팀 리더가 암호화폐 거래 대시보드를 만들기, 에이전트 A는 웹사이트를 맡고 에이전트 B는 서버 쪽을 담당하고 에이전트 C는 데이터 쪽을 담당해서 동시에 작업하며 서로 진척도까지 조율을 하는 팀워크가 가능해진 것이 저는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AI들끼리 비비면서 발전하는 시대가 온 거죠. 예시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퀀트 백테스팅을 위해 가지고 저는 실제로 9명짜리 퀀트 회사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4.0 모델이 금융공학 관련 지식이 월등하게 발전되었다 해서 사용을 해보았는데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시로 스캘핑 리서처 3명, 리소스 모니터 1명, 버그 헌터 1명, 최저가 전문가 1명, 전략 유용성 평가 1명, 백테스팅 전문가 1명, 데이터 파이프라인 1명,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 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구독권이나 API 소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구독권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거나 API 이용료를 엄청나게 많이 지불할 수 있으신 분들만 긴 시간 동안 여러가지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클로드 에이전트 코딩에 있어서 클로드 마크다운을 애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저의 마크다운 파일 간단 정리를 해보면 기본 원칙은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공식 문서 기반으로만 작성. 왜냐면 저는 거래소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를 외부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API 공식 문서 기반으로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확실하면 추측하며 만들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두한 중요한 상태나 에러를 로깅을 해서 제가 디버깅을 하기에 용이하게 만들었는데요. 남들이 만들어둔 템플릿도 많지만 저 4가지는 추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클로드 MD는 세션 실행 전에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사항인데, 예시로 이 4가지를 넣어두면 모든 세션에서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참고를 하는 거죠. 남들 템플릿 복사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사용하는 클로드한테 내 파일 디렉토리와 git 히스토리 모두 분석을 해서 클로드 마크다운 영어로 상세하게 작성해줘. 결과물이 나왔으면 클로드 MD 리팩터링하고 추가하거나 지워되는 부분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개선을 하면 깔끔한 클로드 MD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클로드 MD는 전역과 프로젝트 두 레벨로 나뉘는데요. 전역은 내 모든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나만의 코딩 스타일, 선호하는 규칙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국어로 주석 달지마,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별 마크다운은 해당 프로젝트에만 적용되고 기술 스택이나 빌드 명령어, 프로젝트 구조 등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회사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면 기세에 커밋해 두면 팀원들이랑 공유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혹시라도 클로드 로컬 마크다운을 만들어 두시면 기세는 안 올라가는 나만의 로컬 설정용으로도 따로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영어로 쓰는 걸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클로드가 영어 기반 모델이라 영어 지시를 더 정확하게 따릅니다. 토큰도 한국어보다 적게 먹는데 저희가 대화는 한국어로 나눠도 되지만 마크다운 작성과 읽기는 영어가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언어에 장벽이 없다면 영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토큰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시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Hello, how are you? 이렇게 하면 토큰이 6개밖에 들지 않지만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물어보면 20개의 토큰을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한국어는 영어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의 토큰을 더 사용하는데
더 빨리 컨텍스트 윈도우가 소진되고 API 사용적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어로 가능하면 대화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 구독권 한도가 많이 남아있거나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뭘 만들 건 없는데 지금 코드들을 유지보수하고 싶다. QA를 병렬 혹은 팀 단위로 가동해서 고쳐야 할 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찾습니다. 개선할 점이나 추가할 점을 같이 프롬포트에 주지 않는 이상 병렬로만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요. GitHub MCP에 자신의 계정 연결 후 Git 기능으로 프라이빗 레포를 만들고 버전 관리를 하면 치명적인 버그가 생겨도 롤백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2편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이죠. 이후 QA를 병렬이나 팀 단위로 가동한 이후 진짜로 이 버그들 수정해야 돼? 물어보면 실제로는 버그가 아닌 것들도 클로드가 찾기 때문에 실제 수량을 고조할 만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보여줍니다. 항상 결과물을 한 번 더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 프로젝트가 초기고 MVP 코드를 만든 직후라면 추천하는 개선 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위 단계를 4-5번 반복하면, 즉 QA 해줘 고치고 QA 해줘 고치고 QA 해줘 고치고를 반복하다 보면 크레딧은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코드가 나옵니다. 다른 코딩 에이전트를 동료처럼 사용하는 방법, 2, 3편에서도 보여준 건데 코덱스 제일 높은 단계 리즈닝으로 설정해 두시고 클로드랑 코덱스 둘 다 각자 너는 시니어 개발자고 QA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 플랜 파일로 만들어서 간결하게 작성해줘 하면서 서로 4번에서 6번씩 같은 내용을 주고받다 보면 완성도 높은 코드가 나옵니다. 예시로 코덱스의 피드백을 클라우드에게 주니 엑설런트 피드백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 모델이 간과했던 버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코덱스 대신 웹에서 사용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GPT 5.2 Thinking Extend도 괜찮은 것 같은데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코드 붙여넣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코덱스 로컬로 사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꼭 코덱스가 아니어도 제민이나 로컬 모델 혹은 키미, GLM 등 자신이 선호하는 모델들이랑 머리를 합치며 코드를 만드는데 경험상 설계 모드에만 집중을 해도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나 금융지식 관련해서는 클로드가 월등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금융 관련 지식은 여기 에이전틱 파이낸셜 애널라이시스인데 GPT 5.2가 56.6%였고 오프스가 55.9%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60.7%로 올라가면서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금융 데이터 분석이나 투자 조언, 리스크 평가 등 복잡한 금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재무제표 분석이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시장 트렌드 예측 같은 실무 금융 작업에 투입할 수 있죠. 글 작성 당시 기준으로 파이낸스 에이전트 분야에서는 현존 최고의 프론티어 모델이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 이렇게 리뷰까지 해가지고 코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버전 관리를 하는 법은 GitHub에 새로운 레포 만들고 프라이빗으로 업로드 해줘,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만든 것들을 바로 업로드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어로 상세하게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만든 레포지토리인데 이런 식으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리드미를 한국어로 상세하게 작성해달라 했으니까 해줄 거고요. 겟도 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새로 고침을 통해서 지금 제가 방금 만든 바이낸스 대량 체결 감지 봇 기능들을 볼 수 있고요. 설정법까지 친절하게 만들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동이 되지 않거나 버그가 있다면 이거 버그 나는데 고쳐줘,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맥미니를 2월 1일 날 주문시켰는데 2월 3주, 4주차쯤에 배송된다고 합니다. 이게 배송이 된다면 이제 저만의 자비스, 밤새 일을 해주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직원처럼 사용할 생각입니다. 오픈클로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